네, 안녕하세요. TV 하늘몬입니다. 계속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바로 알자 시리즈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청년 이승만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부정부패의 그 조국을 또 규탄하는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이제 한성 감옥에 24살의 그 나이로 이승만은 이제 한성 감옥에서 이제 갇히게 되는 옥에 갇히는 그런 이제 투옥의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 뒤에 여러 그를 아꼈던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인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었던 여러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감형을 받아서 이제 30살의 나이에 한성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그 이승만은 계속해서 독립과 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을 멈추지 않고요. 이제 미국 그 대통령을 만나고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이제 선교사들의 그러한 도움 가운데 미국을 건너가게 되는데 중간에 어떤 그 중간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 국무장관을 이렇게 만나서 곧 이제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 사이에 그만 그 미 국무장관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는 그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계획의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그 얘기까지 지난주에 이제 함께 나누게 됐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뒤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하지만은 그 미국에 가 있었던 윤병구 목사님의 도움으로 그 당시 그 한인 교민들 4,000명이 그러한 청원서 독립에 대한 대한제국의 독립에 대한 그런 청원서를 작성해서 그 윤병구 목사와 함께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그 별장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장인 뉴욕 그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그 별장으로 드디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이승만은 그렇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했었던 얘기가 있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조선의 그 독립에 대해서 절박함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승만은 루즈벨트와의 그 면담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광야회의에서 그 의무를 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당시 청년 이승만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워싱턴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이런 기사가 실렸고요. 그리고 또 대한제국에도 이 소식이 전해져서 이승만의 명성이 아주 높아졌고 또 교민들 하와이에 특별히 많이 거주해 있었던 그런 교민들에게 큰 힘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면담 자리에서 이제 대한제국의 보호를 그리고 독립을 위한 그런 보존에 대한 강력한 그런 미국의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을 봤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워싱턴에 있는 대한제국 공사관에 이것을 신청하고 그 공사관을 거쳐서 미 국무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그 사전에 그 경위에 대해서 이승만은 알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 8월 4일이었잖아요. 1905년 8월 4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는데 바로 그 전달 7월 27일에
일본과의 밀약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의 사이에.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은 러일 전쟁 후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데 이제 동의한다는 그런 밀약이 이제 바로 7월 31일 이제 추인이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주 그냥 의례적인 외교적인 그런 제스처를 한 것이죠. 그냥 공사관 통해서 미 국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마음에 없는 것이었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일본과 이미 밀약이 성사가 된 상태였었던 거예요.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는, 네, 동의하는 그러한 밀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승만을 만났었던 그 날이 8월 4일 바로 그 날에 이제 러시아와의 포츠머스 그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일본에 그 어떤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대신에 이제 일본의 보호국으로 조선을 이제 일본의 보호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예, 그러한 포츠머스 조약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전 러시아 측과의 만남이 있던 날,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이제 이승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서 아주 그 상투적인 의례적인 그런 외교적 제스처를 쓴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윤병구 목사나 이승만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워싱턴에 있는 공사관을 찾아갔었는데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조선 정부에서 파견된 이 공사는 일본의 보호국이 될 식민지가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독립을 요청하고 나라를 바로 지키기 위한 그런 이승만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일본의 하수인처럼, 예, 그렇게 일본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어떤 한 수단으로 쓰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관에서도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가 없었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청원서가. 이제 이러한 장애가 이승만에게 어떤 미국과의 그 대외적인 그 외교에 있어서 실패하게 된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한제국의 그 부정부패, 무능한 정부로 말미암아서 이제 약소민족이었던, 그쵸, 그 대한제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제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그런 포부를 가지고 갔었던, 미국 땅을 밟았었던 이승만은 이렇게 이제 순간 좌절과 시련의 시간들을 맛보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그 해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겉으로 볼 때는 포장이 될 것은 일본의 보호를 받는 보호국 조선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사건이 이제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그러한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예, 을사조약이 있기 전에 8월 초에 이제 미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또 미국 땅을 밟고 그렇게 밀사의 역할을 하려고 갔었던 이승만이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사전에 이미 7월 달에, 네, 그러한 일본과 미국의 그런 밀약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는,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는 것에 이제 동의하는, 예, 이제 동의하는 그러한 밀약과 사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해 또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그 조약, 그것을 통해서 이제 11월 달에 드디어 이제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일본의 식민지로, 그래서 조국의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붕괴하고
안타까워하고 누구보다도 그 부분을 놓고서 조선의 독립과 또 대한제국의 그 정부의 그 부정부패를 이제 뽑고자 했었던 그러한 애국 청년 이승만은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이 실질적인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 을사조약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이승만은 정말 사흘 동안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통곡의 눈물 안에는 약소 민족 또 문훈 정부에 대한 그런 분노도 함께 흘려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승만은 그 후에 계속 미국에 남아서 조국의 독립을 위한 그런 본격적인 독립운동과 더불어서 또 교육을 받는 일들에 또 매진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조선 왕정에 대한 분노가 이제 서서히 일본을 향한 그런 분노로 이어가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나라를 잃은 그 서름은 나라를 잃은 자만이 알 수 있고 또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이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0여 년 전에 훌쩍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우리나라의 현실과 10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영상을 찍는 가운데도 좀 많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씁쓸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요 또한 애국자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들여다볼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해답도 또한 이 안에 있음을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들여다봤을 때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또 제시받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또한 뜻깊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바로 알자 이 시리즈가 좀 전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그 이후에 나라를 뺏긴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지 계속해서 청년 이승만의 모습의 발자취를 계속 영상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요. 또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하늘문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